셀트리온 베그젤마 미국 FDA 승인으로 글로벌 공략 준비 완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60% 상승세를 보입니다. 헬스케어는 플러스 0.3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워낙 험악한 상황이었잖아요.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러한 평가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베그젤마의 미국 시장 허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베그젤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과연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측에서는요, 베그젤마가 미국 FDA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영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러한 순서로 베그젤마의 허가는 모두 다 나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 규모는 8조 9,700억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과연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셀트리온 측에서는 원가 경쟁력이다, 즉 가격 정책으로 가겠다, 즉 저가 정책으로 가겠다,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글로벌 베바시주맙 시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현황을 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21일 환율, 9월 21일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규모는 8조 9,700억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이 3조 6,300억, 유럽 시장이 2,150억, 그리고 일본 시장이 1조 900억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8월 18일 허가, 그리고 영국에서 9월 16일, 일본에서 9월 26일, 이번에 미국에서 9월 27일이잖아요. 과연 유럽부터 출시를 할 것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이것은 물론 현지에서 헬스케어 쪽에 판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부터 서둘러서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상황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베그젤마가 후발주자잖아요. 이미 암젠의 엠바시, 그리고 화이자의 자이라베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요. 원래는 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가서 과연 가격 정책이 어떻게 먹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측에서는 올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573억이잖아요. 이만큼치를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넘긴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계가 조만간 나오겠죠. 따라서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이고요. 재고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생산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가를 좀 낮추는, 즉 수율을 높이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비용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얼마큼 줄여야만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베그젤마는 제 유통체계죠. 의료급여 체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에 따라서 베그젤마도 항암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렘시마나 트룩시마, 흐주마는 해발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기서 직업 수수료가 나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는 측면이 1차적인 비용 측면에서 세이브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직업 수수료가 얼만큼 나가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약 12% 정도가 매출액 대비 직업 수수료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직판 체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베그젤마의 경우에도 베그젤마가 미국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매출액에 대해서 그동안 12% 정도의 직업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전략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직판 체계로 인해서 전략된 수수료 부분을 가격에 반영을 시키면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강점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직판 체제를 만들면서 생기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자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초기 비용 직판 체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약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2024년부터 추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23년 내년에는 직판 체계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측면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롯이 직업 수수료에 대해서 절약된 금액만큼으로 백어젤마의 가격 인하라든가 그리고 또 로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요, 흐주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항암제 부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백어젤마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일본에서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과 그리고 직판 체계로서 내년에 초기 시장 침투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잘 되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0.60% 상승에 그쳤잖아요. 장중 시작하면서 크게 올랐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 우입니다. 개인 쪽에서 파는 모습이 나온 것이고요, 금액으로는 외국인들이 5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셀트리온의 이 차트만 본다면은 거래량도 최근에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모양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역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에 꼬리가 길게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6억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기관들 매수가 좀 많은 모습이었잖아요. 역시 헬스케어도 모양상으로는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은 도합선으로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부분보다는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신저가 개념으로 나가고만은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2.45%나 하락세를 보인 것이고요. 상승 종목이 91개 종목에 불과하고 하락이 823개 종목이 나왔으며 외국인들이 1,500억의 매도, 기관들도 1,780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또한 코스닥 역시 3.47% 하락이고 또한 신저가 상황이잖아요. 하락 종목이 1,300개가 넘는 상황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1,300억 매도, 반면에 기관들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사면서 734억의 매수 우위가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또 한편으로 영국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폭락,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지금 그냥 강달러가 아니고 킹달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달러가 킹, 왕이기 때문에요, 다른 국가 화폐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만 안 좋은 것이 아니죠. 다 같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인 체계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수 측면에서는 어디서 하락을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의 속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의 하락의 속도는 약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강도 역시 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간을 좀 끄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내면적으로 종목별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다 같이 못 가는 것은 아니죠. 지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또 갈 수 있는 종목은 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지난 9월 16일까지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온 것이고요. 최근에는 조정 양상이 빠져있는 구도죠. 그것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조정이 나올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는 오늘 1.72% 상승으로 돌아서잖아요. 셀트리온도 역시 아쉽긴 하지만 소폭의 상승세, 따라서 이제는 주도주의 맥락군들이 바이오 쪽에서 미리 충분히 쉬었다는 측면과 그리고 기간 조정도 충분하다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바톤 타치를 하면서
바이오주 쪽에서 시장에 조금씩 돌파를 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가운데서도 물론 특히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3,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또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최근 수급 상황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급락하는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나오면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50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이 시점부터거든요. 헬스케어 역시 같은 맥락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 매물대 가격대, 여기가 바로 7월달인데요. 7월달 이 가격대에서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연기금이었기 때문에요. 저항대는 그렇게 강한 저항대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7월달에 외국인과 연기금에 매수한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해서 적극적인 손절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로스카스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안정과 반등, 재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전체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V자로 강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상승세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